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다 일어난 히미입니다. 요즘 밤에 다시 좀 더워져가지고 제가 에어컨을 또 켜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더운 건지 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식은땀을 자꾸 흘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다가 땀 흘리는 기분에 계속 자다 깨다 이런 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는 좀 계속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태로 누워가지고 많이 지냈고요. 밥도 평소보다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예, 집에서는 거의 좀 밥을 해 먹는 편이긴 한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거의 보리차만 끓여 마시고 아니, 근데 이게, 배는 너무 고픈데, 뭐가 되게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게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니까 생각 자체를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막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집안에서 순간적인 쾌락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엔 제가 왜 퀸즈 아이랑 NCT 드림 영상을 되게 많이 봤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영지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그 영상을 하나 보다가 계속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이리저리 보는데 뭐 영지랑 그다음에 뭐 조현아 이런 분들 영상을 그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또 사실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막 기력도 좀 없고 이래가지고 말로만 많이 찾아봤어지 실제로 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지 랩하고 노래하고 뭐 춤추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고, 그다음에 그 차집불에서 제가 본 게 뭐냐 하면 그 마지막 영상 바로 전에 것까지는 다 봤는데 진짜 가장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올라왔던 그 간판 내리고 문 잠가 셧다운 이게 한 달 전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아직 못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내용이 되게 웃기기는 한데 되게 좀 감동적이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웃다가 울다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댓글에다가 우리 영지 소중해 이렇게 쓰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그 조연아 님도 제가 그 유튜브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현아의 목요일 밤 이것도 거의 다 보긴 했는데 최근에 그 신혜선님 나온 거까지 또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구독했는 목록 이렇게 보다가 선우정아님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1시간짜리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듣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뭐 이영지, 조연아, 선우정아 이렇게 알고리즘을 되게 많이 떠가지고 이것저것 눌러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NCT도 그렇고 그 뭐 영지, 현아, 선우정아님 전부 다 약간 좀 대중적인 분들이라 그런지 점점 좀 저하고 상관없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썸네일만 봐도 토할 것 같은 그런 남자들 영상이나 약간 코르셋 광고 같은 게 알고리즘으로 엄청 많이 떠가지고 유튜브도 계속 볼 거는 못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뜨면은 전부 다 일단 내 시야에서 없애고 싶으니까 전부 다 뭐 관련 없는 영상임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음 이런 거 눌러가지고 다 지우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착착착착 골라가지고 보고 보통 그 조연아님이나 선우정아님은 제가 거의 노래만 찾아 듣는 편이었는데 뭐 예능 같은 거 나온 것도 몇 개씩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평소에 저라면 굳이 눌러보지 않았을 것 같은 뭐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많이 눌러봤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거 보면서 웃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쨌든 간에 유튜브도 되게 해로운 미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작 좀 전까지도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끄고 나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영상들만 좀 이렇게 제 트위터에다가 링크를 해가지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또 계속 무한반복해서 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퀸즈아이의 원체가 안무 연습일지를 꽤 자주 올리는데 뭐 한 곡을 풀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올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그 원체 춤추는 그 피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원체가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동작이 좀 크게 이렇게 나오는 안무들이 되게 막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 트위터에다가 제가 보는 용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그것만 보고 아니면은 뭐 통째로 다 너무 멋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은 그냥 링크를 아예 제 트위터에다가 또 타래로 엮어가지고 계속 그냥 그 링크만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좋은 거, 행복한 것만 보고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게 막 영상 미디어만 계속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거를 또 몸소 체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두유노 충청 당첨자분들한테 책자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회사 말고는 개인적으로 딱히 뭔가 이렇게 책자를 발송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무게별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유노 충청이 굉장히 얇은 책자다 보니까, 택배보다는 제가 그냥 회사에서 하던 습관대로 등기로 보내면 좀 더 싸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 멀리 있는 우체국까지 열심히 걸어가가지고 무게를 달고 금액을 확인을 했는데 집 앞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보내는 거랑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땡볕에 산책 잘 했고요. 그 두유노 충청을 뽁뽁이에 한번 싸서 봉투에 넣어서 무게를 재니까 92g이 나왔어요. 2,740원이 나왔거든요. 등기로. 근데 편의점 택배가 500g까지 2,80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90g이 넘으면 대충 택배로 보내는 게 편하다라는 결론을 또 혼자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생각을 잘못했던 게, 등기는 본인이나 아니면 대리인이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서류 보내고 할 때는 보통 막 계약서라든지 이렇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받아야 돼서 등기로 그렇게 보냈던, 정말 말 그대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보냈던 거였는데, 저는 지금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택배라고 문 앞에다가 놓고 가도 무방한 그런 책자인데, 제가 등기를 보내주세요 하고 결제를 하고 돌아 나와서 집에 걸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의 당첨자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차 그 생각을 못했네 싶어가지고 다시 우체국에 돌아가가지고 직원한테 이거 등기를 직접 못 받을 것 같은데 취소를 해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선택 등기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처음에 배송을 했는데 직접 못 받으면 한 번은 다시 가지고 간대요.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직접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편함에다가 넣고 간대요. 이게 가격은 동일하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나왔는데, 이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등기보다는 나은데, 그래서 어쨌든 좀 번거로운 거야. 여러모로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주시는 분도 번거로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스티커라든지 엄청 진짜 얇은 거, 90g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보낼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택배를 쓰자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안 굴러가서 몸을 혹사시킨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첨자분들이 다 잘 받았다고 저한테 회신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다행이었다. 그렇게 정말 한번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땡볕에 몸을 굴리고 나오니까 또 막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집에 또 들어오자마자 엄청 또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계속 굴러다녔는데, 그렇게 한 며칠을 진짜로 무기력하게 말 그대로 굴러다니다가, 진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번쩍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로드 커피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로드 커피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그러니까 비보 사무실 1층에 있는 카페고요. 대표자 송은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어로드에 계속 지하철을 타고 다녀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무기력하니까 저의 힘카, 저의 자동차 소나타가 주차장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은 지가 2주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도 좀 달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보쇼 이후로 제가 어로드에 못 간 것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혼자 여유롭게 운전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엉덩이를 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 내 상태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은 상태였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네 싶어가지고 진짜로 억지로 기력을 좀 쥐어짜서 다녀왔어요.
그래도 저 오로드 갈 때마다 혹시나 땡땡이분 만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은근히 저 오늘 어로드 갈 건데 뭐 마실까요? 막 이러면서 추천 메뉴 이렇게 막 물어보고 가는데 근데 제가 가는 시간대가 보통 다들 일하고 계시는 시간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잘 다녀오세요. 저는 이거 맛있었어요. 뭐 이거 맛있다고 하던데 먹어보고 얘기해주세요. 뭐 요 정도의 이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이것저것 막 추천을 해주셨는데 또 이게 뭔가 또 다 맛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출발도 하기 전에 고민을 또 엄청 했습니다. 가서 고민을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고민을 좀 다 하고 가고 싶어. 제가 지금까지는 어로드 가가지고 음료는 그래도 한 67가지? 이렇게 먹어봤고 그리고 케이크는 제가 제일 처음에 혼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한번 딱 먹어봤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계속 케이크가 리뉴얼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케이크 판매가 안 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일단 치즈케이크, 레몬 치즈케이크 한번 먹어본 게 다긴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먹어봤던 거는 다 맛있었거든요. 한 2시부터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오후 4시쯤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4시에 나가도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어로드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차장에 자리가 좀 넉넉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가뿐하게 주차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땡땡이 방에서 추천을 해주신 밤라떼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레몬 치즈케이크가 이제는 메뉴 리뉴얼로 없어져가지고 그 대신에 얼그레이 치즈케이크를 시켰는데 근데 레몬 치즈케이크도 진짜 맛있었는데 얼그레이 치즈케이크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모양도 그때 먹었던 거랑 약간 바뀌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체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싫어하는데 거기 케이크 가운데 체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땡방에다가 이거 체리가 아닌가? 이러면서 왜 이렇게 맛있지? 나 체리 안 먹는데? 막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땡땡이 방에도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막 오늘 어로드 오는 길이 참 많이 막혔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로드에서 혼자서 그냥 이어폰도 없이 1시간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딱 어로드 도착해가지고는 맞다 이어폰을 챙겨올 걸 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어폰 없이도 굉장히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어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그냥 음악 이렇게 들으면서 땡방에 우리 땡땡이들하고 같이 카톡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참 진짜 설레는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아니 어로드 바로 앞에 카니발 차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언니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보통 축제 차량은 연예인 차량이 많잖아요. 근데 또 하필 어로드 앞에 딱 멈추니까 언니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레발을 쳤는데 언니들을 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언니들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인이나 아니면 이제 관계자 스태프들 이런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한가롭게 그냥 멍 때리면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네. 근데 너무 웃겼던 거는 제가 언니들을 혹시 만나면 사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일단 비보 티셔츠를 입고 갔고 그리고 비보 티셔츠가 070707 밝은 블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랙에 사인을 하려면 밝은 색깔의 마카가 있어야 돼가지고 은색 마카를 또 챙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언니들을 만나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주문을 하려고 메뉴판 앞에 딱 서니까 오히려 어로드 직원분이 저한테 직원분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보 직원이냐고. 그래가지고 저 직원이라고 뻥 쳐도 되나요? 이랬더니 약간 민망한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로 직원 아닌데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되게 또 쓸데없는 걱정을 막 이렇게 해주면서 어로드 직원분하고 시덥잖은 농담 따먹기도 하긴 했었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어로드까지 1시간 걸렸고 그리고 어로드에서 1시간 있다 보니까 오후 6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퇴근길 러시가 나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막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로드에서 6시쯤에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의외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안 막혀서 다행이다. 근데 갈 때 올 때 시간은 비슷하게 걸렸다. 그냥 기분상
돌아오는 게 좀 더 짧게 느껴지긴 했는데 운전 시간은 똑같이 1시간 1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어로드 가는 길에 저의 붕붕이 힘카에 문제가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골목길에서 이제 큰 도로로 지나가는 차들 사이에 낄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히 시동이 꺼졌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다시 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어로드에 바로 가기는 했었는데요. 가는 데는 사실 되게 불안한 거야. 막 되게 쌩쌩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어로드 가는 길까지 쌩쌩 달릴 만한 길은 없었고요. 계속 그냥 막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말 어로드에 주차를 하면서도 진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땡땡이 방에도 막 톡을 했지만 언니 차 단톡방에다가 또 이것저것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느낌? 근데 분명히 어로드 갈 때는 진짜 애가 모든 걸 너무 힘들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털털털털 이런 느낌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돌아올 때는 생각보다 차가 좀 괜찮은 것 같길래 일단은 지금은 이제 저녁 7시면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밝을 때 다시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날에 아침부터 또 이제 언니 차님한테 질문을 막 했죠. 근데 사실 제가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혼자서 뻘짓하다가 네, 미루리라 네, 계속 미루고 있었던 에어컨 필터만 네, 바꿔놓고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에어컨 필터 교체하는 거랑 워셔액 보충하는 거는 네,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도 이제 언니 차님이랑 계속 차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정비를 받으러 한번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제 언니 차님께서 정비소도 좀 이렇게 잘하는데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큰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얼른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먼 곳에 있기는 했는데 이게 사무실 직원분도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정비사분도 굉장히 또 시원시원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정비소가 과잉 정비를 안 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진짜 딱 부품값만 받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인 표시가 따로 안 돼 있던데 이게 부품값에 포함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저는 또 끝까지 그 의심하는 그 불신의 아이콘 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수증 부품 내역을 찍어가지고 언니 차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값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언니 차님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 사실은 제가 경산에 살 때부터 진짜 엄청 사소한 거 진짜 많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진심으로 늘 항상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 지금 좀 뭐랄까 일단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왜냐하면 대구에는 어쨌든 간에 좀 뭐랄까 엄마 집이랑 가까운 것도 있고 좀 그냥 부르면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안 살았지만 나의 바운더리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 오면 무조건 만나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쁘대. 그러니까 나만 백수인 거야. 나만 집에 놀고 있고 나만 한가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또 스트레스 요소가 되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나도 혼자 놀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되게 땅을 파고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다 해소할 때까지 정말 한 며칠은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트위터 하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막 생각 없이 있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틀 연속 연달아가지고 그 막히는 도로를 타고 네. 요새는 왠지 좀 일단 나갔다 하면 2-3시간 운전이 기본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피곤한 상황에서도 제가 고민을 길게 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정비소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거는 다 언니 차님 덕분입니다. 네. 요새 수도권, 지방 이런 거 구분 없이 여기저기 강의 준비하고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정말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 하나하나
다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나 언니차님 안 계셨으면 힘카 진작에 팔아치웠을 것 같아. 사실 그 왜 차 수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정말 차를 팔아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매년 보험료며 뭐 가스비며 저는 조금만 뭐 이상하면 정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정말 싸도 1, 20만 원 그냥 후룩 날아가니까. 이게 운전을 10년을 했어도 차에 대해서는 사실 인제 걸음마 수준으로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차가 고장나서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도로 위에서 내 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남들한테 민폐가 되잖아요. 뭔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물론 큰 사고를 한번 내기도 했고, 근데 그건 저 혼자 낸 사고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최대한 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차를 정비해 주신 분이 제 차 조수석 부분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그래도 정비를 좀 하셨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네, 사고 나서 다 갈았거든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이러면서 본인도 암행 단속에 걸려가지고 휴게소로 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도 본인이 명색이 정비사인데 너무 창피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진짜 법규에 맞게 안전운전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그 정비소 자체에서 막 깔깔거리면서 되게 둘이 웃었는데, 네, 결론!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제가 안전운전을 하는 이유는 보험료 할증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냈던 사고, 그때 이제 할증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보험료를 만들어내느라 정말 쎄 빠졌거든요. 미리미리 이렇게 좀 돈을 모아놓거나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눈앞에 보이면 돈을 다 써야 되는 굉장히 이상한 경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내기 직전에 한두 달 정도를 진짜 월급을 안 쓰고 그거 가지고 보험료를 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 사고 이후로는 정말 뭐 신호, 속도, 그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고, 네, 어떠한 사고도 내지 않고 진짜로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소에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이제 티맵을 열어봤어요. 제 운전 점수가 94점이고 평균보다 29점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 코멘트가 완벽한 운전이었어요. 라든지 무결점 운전을 해내셨군요. 뭐 이런 게 써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어로드 가는 길에 한 500m 정도를 과속을 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15km 중에 어디를 500m로 오버했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눌러봤더니 상암에 거의 다 들어가가지고 그랬더라고요. 네. 항상 그 긴장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풀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끝까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 정비 다 하고 돈 펑펑 쓰고 이러고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진짜로 원래도 밥할 기운이 없긴 했는데 이제 밥을 굶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한 3, 4일 정도를 진짜 거의 뭘 좀 안 먹어가지고 그냥 배달 음식을 네, 시켰습니다. 네. 씻고 나오자마자 배달이 오면 바로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씻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저 배달인데 현관 문 좀 열어달라고. 와, 진짜 놀래가지고, 옷 되게 허겁지겁 입고, 제가 지금 나갈게요. 해가지고. 그 배달 음식을 받아왔는데, 거의 진짜로 한 3, 4일 만에 밥같이 생긴 거를 먹었어요. 네, 삼겹살 김치찜.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완전 푹 고와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륵 녹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이번 주에 텀블벅 후원을 2개나 했습니다. 항상 제가 원하는 텀블벅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일단 하나는 삐약삐약 출판사에서 나온 지역의 사생활 99는 아니고요. 내가 좋아했던 가수들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을까라는 타이틀로 음악의 사생활 99 텀블벅이 떴습니다.
네, 일단 삐약삐약 북스 많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참여하는 아티스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총 3팀이 있어요. 뮤지션이 글을 쓰고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페어로 되어 있는데 글 신승은 그림 남수 요 페어가 있고요. 그리고 글이랑 그림 실키 페어가 있고 그다음에 글 전자양 그림 불키드 페어까지 총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승은님이랑 이랑님은 가끔 그냥 제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제 트위터에 종종 넘어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일부러 음악을 좀 찾아서 듣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아티스트, 뮤지션 분들이나 아니면 요 그림 작가님들 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텀블벅에서 음악의 사생활 99, 뭐 삐약삐약 북스, 신승은, 이랑, 전자양, 남수, 실키, 불키드 뭘로 검색해도 제일 상단에 뜨는 거를 제가 방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찾아봐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네,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사생활 99 후원 기간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감 날짜를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놓칠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했을 때 바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요거 알람 설정해놔가지고 알람이 뜨자마자 들어갔는데 제가 7번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3번 안에는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아쉽게도 저는 7번, 7번째로 후원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지역의 사생활 99 부산편의 산호 작가님께서 타로 묘묘님과 함께 타로 카드를 제작을 하게 되셨어요. 이것도 역시나 텀블벅 검색창에다가 타로, 뭐 타로 묘묘, 산호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는 거를 같이 확인을 했고요. 근데 타로라고만 쳐도 이 산호 작가님의 그림이 제일 상단에 떠가지고 전 한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로에 대해서 좀 약간 겉핥기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산호 작가님의 그림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네, 텀블벅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로 텀블벅은 제가 300 몇 번인가 400 몇 번째 후원자더라고요. 이번에 후원한 산호 작가님의 타로 카드가 11월 정도에 배송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유니버셜 타로 카드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타로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일단은 기본을 알아야 응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산호 작가님의 아트를 100%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조금 진지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직업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곳, 적당히 그냥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는 곳?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제가 잘할 만한 일이 뭔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뭘 잘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아니야. 그게 항상 부딪혀가지고 제가 빨리 실증을 내고 빨리 지루하게 느끼고 그런 일들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성급하게 입사 퇴사를 반복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저한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고 그거를 몰랐던 건 아닌데 사실은 제가 지금은 체력보다도 정신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바닥에 붙어서 뒹굴거리는 시간 동안 과거에 내가 뭐를 하고 싶어 했었는지, 현재 나는 또 뭐가 하고 싶은지, 뭐를 좀 더 공부해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잘 어울리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실래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시간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이제 꾸준히 이렇게 돈 안 되고 있는 팟캐스트가 저한테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기력이 없다가도 녹음하고 편집할 때가 비교적 제일 파이팅이 넘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살 생각도 없었는데, 뭐 매주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야 뭔가 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대로 뭔가 되게 빨리 포기하는 습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서
스스로한테 굉장히 아주 몹시 못마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 최근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한테 누군가가 너 강의 같은 거를 해볼 생각은 없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내가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그냥 뭔가 말을 좀 잘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강의 같은 거 하면 어때? 라고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툭 던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뭘 한 가지를 잡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이런 상태여가지고 그런지 문득문득 생각나는 짤이 하나 있거든요. 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즐거우리 우리네 인생 그 룰루랄라 우리네 인생이라고 그 현희 씨 작가님 웹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 재미있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관절 나가서 안 할래. 돈 없어서 안 할래. 감정 소비 안 할래. 님 무슨 문화재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의 딱 내 모습인 거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어릴 때는 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밖으로 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월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많이 겪고 너무 지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또 결국에는 말만 그렇게 하고 계속 누워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일이 앞으로도 되게 많을 것 같다. 근데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거면 핸드폰도 엎어놓고 컴퓨터도 켜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데 저 누우면 일단 핸드폰으로 트위터부터 보고 있죠. 요새 또 제가 두통이 또 너무 심해져가지고 거의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누워있는데 정말 트위터를 안 할 순 없더라.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모로 이런 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근데 타고난 기력이 없는 사람은 그 기력을 잘 분배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저는 그냥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그냥 노래나 좀 듣고 팟캐스트나 좀 듣고 근데 지금 제가 밀어놓은 팟캐스트 회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또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로 내가 기력이 없으면 남의 말 듣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귀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차 정비를 갔다 오면서 제가 보통은 음악을 차 안에서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막히는 길 위에서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또 이제 제가 꽂히면 한 두세 곡만 계속 이렇게 무한반복을 하는 개미지옥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기적으로 무기력이나 좀 우울감 이런 게 좀 많이 몰려올 때 듣는 노래가 있는데 하필 그게 도로 위에서 안유님의 홀로봄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2년, 3년? 그때 대구 집에서 진짜 나를 너무 심하게 타격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가사가 남의 얘기 같지 않고 근데 웃긴 거는 제목이 홀로봄인데 시기상 되게 제가 이 홀로봄을 좀 많이 듣는 시기는 여름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 되게 땡긴다라고 생각하면 여름이야. 되게 덥고 되게 힘들고 지치고 땀이 많이 날 때. 그래서 가사랑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노래가 되게 그냥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맞게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뒤처지고만 있는 것 같아 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직도 나의 동굴 안에서 밖으로 고개조차 돌리기가 힘겨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원룸을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처박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나요? 신촌대로를 타면서 맨날
어디에 처박아야 혼자 조용히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홀로봄을 딱 들어가지고 차 안에서 너무 운 거야. 이제는 홀로봄을 듣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울진 않습니다. 네, 이겨내야지. 그리고 조금 이거는 반대되는 느낌일 수 있는데 그 홀로봄을 들으면서 너무 나의 그런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우울감에 대해서 자각을 했다면 디어 클라우드의 내 곁에 있어라는 곡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되게 제가 맞닥뜨렸던 그 감정하고 좀 약간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나인님 톤이 너무 저음이어가지고 이 노래 잘 못하는데 어두운 방 안에 몸을 웅크리다 생각했어 넌 언젠가 모두를 놓아버렸던 걸 후회할까 부디 어둠 속에 혼자이려 하지마 너를 괴롭히지마 널 괴롭히지마 제발 이거 노래가 너무 처지나? 야이야이야 이 순간을 잡아 야이야이야라래요 삶 속엔 절묘한 순간이 있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순간 유후 네 마무리는 귀엽고 깜찍하게 네 없는 기력을 짜내서 네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네 재미도 없는데 계속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 애칭으로 한 조각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조각들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피드백이 없지? 근데 뭐 딱히 상관없어요. 뭐 정해질 때까지 안 부르면 되니까. 난 괜찮아. 이번 방송 생각보다 좀 짧았나요? 괜찮죠? 네.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시작은 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주절주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네. 사실 좀 제가 간만에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더니 온몸이 너무 아프고 진짜 누워있고만 싶습니다. 네. 엉덩이 쥐어짜는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을 갔다 온 지 한 3일까지 정말 엉덩이 근육이 어떻게 쥐어짜졌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네. 복근도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헛기침 하거나 웃을 때마다 배가 너무 아팠어요. 네. 그나마 오늘 좀 괜찮은데 진짜 나 웃긴 거 많이 보고 정신력 회복하려고 되게 일부러 웃긴 거 막 찾아보는데 웃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어쨌든 네 내일 또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사랑하는 둘째 조카 청량이가 이번 주에 네, 금요일에 100일이라고 하네요. 와 드디어 100일이 돼서 저는 다음 주에 아마 보러 갈 것 같기는 한데 다음 주라고 해봤자 청량이 100일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인 것 같네? 어쨌든 우리 청량이의 100일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힘드니까 뭔가 이런 좋은 소식에도 리액션이 네, 원래만큼 안 나와요. 네, 다음 주에는 모쪼록 더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